네, 테슬라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요일장에서만 애프터마켓 정규장 합해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방침 영향을 크게 받은 건데요. 미국 교통부 장관이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서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겠다. 업계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소식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교통부에서 완화한 부분이요. 주마다 다른 규제를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으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을 장착한 차량에 충돌 사고 보고는 의무화해라, 상시로 의무화한다. 이 규정은 유지를 하는데 이 보고 절차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운전대랑 페달 요거 포함해서 자동차 설계 제조에 적용이 엄격하게 되던 이런 자동차 안전 기준을 있죠. 이거 적용을 일부 면제를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사이버캡, 궁극적으로 이제 운전대랑 페달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를 도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연방 규정,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그 페달이나 운전대 포함해서 이 엄격하게 적용되던 그 기준 적용을 일부 면제가 되니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 연방 규정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소식이었지요. 자, XAI 소식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외신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요 XAI 홀딩스가 20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조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요 자금 유치에 성공을 하면 최근에 그 오픈 AI가 400억 달러 유치했거든요. 그거 이어서 AI 업계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투자 유치가 됩니다. AI 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머스크인데 이것을 통해서 뭐 소셜미디어랑 결합한 형태는 뭐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스페이스X 등등까지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을 키우는 내용이었고 특히나 막대한 이 부채 부담에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요 미중 갈등이 계속 좀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 조짐을 보이니까 상승세를 연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주중에 나왔던 소식이 이겁니다. 애플이 대중 고율 관세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매년 뭐 판매되는 이 약 6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 전량을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조달한다. 이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현재 인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주말 사이에 이 계획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펜 레이더스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관세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도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율 같은 게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성품 중에 진짜 괜찮은 그 제품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인도에서 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타다그룹 공장 수율이요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절반이 만들어내도 그 제품 절반이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도로 이 생산 거점을 이동을 한다면 어쨌든 엔지니어 데려와서 중국주 엔지니어 데려와서 라인도 설치를 하고 뭐 숙련공 불려서 이 공장 전반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비자 발급
뭐 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결국에 일부만 해결이 된다면 애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일정 부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관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판매가 높아지는 교체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면 실적 전망에 있어서 애플에 있어서는 하방 쪽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그냥 기타로 분류해봤어요. 마소 같은 경우에도 짧은 내용이어서 이렇게 기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콜 기능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PC 사용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스크린샷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공개가 됐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출시가 연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논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용자가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리콜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인데요. 인텔이 6% 넘게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 매출 전망을 지금 사측에서 한 112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 그러니까 중간치 보면 118억 달러인데요. 월가에서 예상한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29억 달러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 거에서도 미달하고 중간값은 당연히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2에서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이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월가에서 한 6센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딱 손익분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이 나와서 이 부분도 시장 투자자들, 참여자들의 실망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요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운영비, 자본지출 이 일환으로 다 줄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역시나 이 회사에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인텔 리프탄 CEO랑 TSMC CEO가 또 만났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TSMC와의 협력 좀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면 정말 이 인텔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회생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지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웨이 얘기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내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센드 910D라고 해서 이거 개발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중국 기술 업체들이랑 접촉을 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달 말에 첫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웨이 쪽에서 지금 요 AI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저랑 이거 얼마 전에 관련 소식 좀 보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성능 칩 그 엔비디아 쪽 수출길도 막히면서 중국에서 이제 자체, 그리고 특히나 화웨이 쪽에서 이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본인들만의 칩을 만든다라는 소식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910B랑 910C였죠. 그러니까 요 910B 프로세서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게 910C. 그래서 이걸 다음 달부터 고객사들에 대량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일단 미국 관세, 요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특히나 규제에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